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청약 이후에 상장까지의 텀이 너무 길었어서 까먹을 뻔했어요.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미세혈관 보호 및 회복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였죠. 혈관이 새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타입2를 직접 활성화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게 차별의 포인트였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핵심 파이프라인은 황반 변성 치료제 IGT-427이 있었습니다. 현재 치료제는 보통 VEGF를 저해하는 방식인데, 이는 이미 불안정해진 혈관 자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눈에 주사를 좀 자주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니아는 VEGF를 저해하면서 동시에 TI2를 직접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다시 안정화시킬 수가 있었고요. 약효 지속성을 6개월까지 확보해 안구 주사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투여 일주일 만에 시력 개선 효과까지 유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치료제는 보통 두세 달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이 후보 물질은 꽤 의미 있는 기술이전 성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22년 전임상 단계에서 영국 바이오 기업인 아이바이오에 총 1조 391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가 아이바이오를 최대 30억 달러 규모로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IGT-427은 현재 MK8748이라는 개발명으로 머크가 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960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임상 3상이 2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당뇨 황반부종 질환까지 영역을 좀 넓혀서 2개의 추가적 임상 3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올해 하반기가 되면 약 4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4개의 임상 3상이 진행될 계획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환자가 투입된다는 거 그만큼 머크의 기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 밖에 녹내장 치료제와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427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만 다시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모가는 12,000원 하단으로 결정이 됐고요.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 투자자 쪽에서 미납이 발생했습니다. 44,504주가 실권됐고요. 삼성증권이 자기 돈으로 인수했어요. 페널티를 감수하고 이번에도 포기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스트라드 비전 때처럼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이 40%에 미달하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서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 규정이 생겼잖아요. 근데 청약 미달이 발생해서 주관사가 잔여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 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만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 주가 아닌 5,496주만 해당 규정에 따라서 인수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원래는 5만 주 전체가 다 최소 6개월 의무 보유로 묶이는 물량이었잖아요. 근데 기관 미납 44,504주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청약 미달로 상장 주선인 인수하는 물량은 의무 보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44,504주가 제한이 그냥 없는 물량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겼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통 물량 측면에서 불리한 거죠. 그리고 최종 확약이 거의 안 늘어났더라고요. 수요 예측대 2.23%에서 최종적으로 3.17%.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대 15일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24개로 가장 많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확약을 걸면서 신청한 가격의 평균이 8,976원이었어요. 우리 공모가가 12,000원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전부 배정을 아예 못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최종 확약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유통 물량도 뭐 거의 줄이지 못하겠죠. 적용해서 의무 보유 제한이 없는 그 상장 주선인의 인수분까지 포함을 해서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해 보면 1253만 5,581주, 주식 총수의 25.33% 수준으로 크게 변화가 없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504억 원 규모, 여전히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같은 수급에서는 좀 부담이죠. 그리고 상장일의 기존 주주의 비중이 61.05%로 가장 높은데요. 투자 설명서에 기존 주주의 단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모가보다 아래에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요. 저 기존 주주의 리스크도 꽤 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니아는 기관의 실권도 나왔고 확약도 너무 낮고 실권을 주관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6개월 묶일 수 있던 물량이 그냥 풀려버린 부분도 있고요. 유통가는 금액 너무 무겁고 시총도 무겁습니다. 공모주로서의 조건은 좋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KNS가 앞으로의 분위기를 살려줄 히어로가 되어주길 바랬지만 영웅이 되기에는 힘이 약했습니다. KNS가 가진 조건이나 그런 스펙 대비해서 고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고가 기준 수익률 150%를 넘지 못하면 수급은 여전히 약하다고 봐야 된다 얘기했었는데요. 고가 기준 수익률 124%를 찍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따따블까지도 봤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수급은 약한 상태입니다. 냉정히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모자랄 때는 다른 거를 떠나서 사이즈가 크면 소화되기 기본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 기술 이전의 실적이 있는지, 기술 이전의 상대방이 빅파마인지, 그리고 누적 기술 이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주들의 상장 당시 누적 라이센스아웃 규모와 상장일 고가 기준의 시가총액, 그리고 8월 13일자 시가총액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청약할 당시만 해도 바이오 쪽 투심이 아예 완전히 무너져 버렸었는데 그 이후에 코스닥이 약간 살아나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그 당시보다는 꽤 올라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총은 에로 규모 대비해서는 뭐 15%에서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제니아 테라페틱스의 시총 5,939억 원은 에로 규모인 1조 원 대비해서 이미 60% 정도 선이라서 여전히 막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건 있습니다. 상장하는 바이오 종목들은 보통 청약 당시에 임상 진입한 단계가 1상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인제니아는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쳐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아이바이오에는 1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했지만 머크가 아이바이오를 4조 5천억 원 규모로 인수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주력한 파이프라인이 인제니아의 IGT427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1조 원보다는 더 높게 쳐준다면 상장 이후의 흐름이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인제니아가 생각보다 상장일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 뒤에 기도산업, 니어스랩, 해치텍 모두 좀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다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제니아는 따로 목표가는 설정하지 않을게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시장에서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장의 성과가 좀 갈리겠네요. 청약을 스킵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분위기 파악상 18일 아침에 모여서 같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잘 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